밑에 페이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데 한 절반쯤 넘기다 보시면요. 여기 정수와 유리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시면 됩니다.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찾아. 정수와 유리수의 연산 아냐?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혹시 본인이 자 쌤이 이거 구분하기 힘들 거 아니야? 쌤이 이거 하나 줄 테니까 그 정수와 유리수 파트 책 폈으면 이거 붙입시다. 왜냐면 이번 주는 이 한 책으로 할 거기 때문에 괜히 할 때마다 찾기 그렇잖아. 맞지? 자 이거 본인이 잘 구분할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장산중이가 자, 다들 붙였으면 시작해. 자, 일단 단원의 이름이 정수와 유리수라고 되어 있죠. 맞지? 자, 우리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래?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의 형태, 용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일단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볼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 말해도 돼. 뭐 자유롭게. 아무 형태도 아는 거 없어? 자연수. 아 좋다. 좋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데 혹시 또? 자연수? 분수. 아 좋아. 그 다음에 소수. 아 좋다. 그럼 이제 그 소수 중에서는 뭐 이제 소수 1의 자리, 2의 자리 뭐 그런 것도 있고 분수 중에서는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가 있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이제 대분수는 중학교 이후 과정부터 안 씁니다. 알았니? 왜냐면 대분수는 말 그대로 포장되어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돼. 결론만 내면 깔끔하지. 그 계산에 들어감에 있어서 얘를 대부분 뭘로 바꿔줘야 돼?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가분수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4분의 17이라는 친구가 맞지? 4와 4분의 1이잖아. 4점 몇이란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이거 한번 필기 한번 할게요.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마 알 거라고 믿습니다. 2분의 1은 0.5고요. 4분의 1은 0.25고요. 8분의 1은 0.125입니다. 알았니? 무슨 말이냐면 니들한테 예를 들어 4분의 3이라고 하잖아. 그럼 0.75라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 알았니? 왜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어떤 대분수를 안 쓸 거잖아.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자연수의 부분이 몇인지는 빨리 알아야 돼. 알았지? 자, 뭐 5분의 1? 5분의 1도 적을까? 5분의 1 뭐야? 0.2지? 그럼 5분의 1만 적는다고 5분의 1만 알아라는 게 아니라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를 다 알아낸다는 뜻이야. 쌤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1을 아는 건 4분의 2, 4분의 3,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등을 알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럼 도움 진짜 많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계산의 편리도가 달라져.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런 사실을 안 채로 들고 갈 건데 자 정수와 유리수인데 자 정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을게요. 정수는 정갈한 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정갈한 수. 알았지? 정갈한 수를 정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리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하분수입니다. 기하분수는 알고 있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지? 맞지? 혹시 기하분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 더 이상 안 나오시는 거. 그건 서로 손대.
분수인데 분모분자가 서로소인 수. 분모분자가 서로소인 분수라고 해야지.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거라고 하면은 뭐 좀 말이 좀 애매하죠. 뭐 물론 그것도 용어적으로 맞아. 맞지? 근데 뭐 표현하고자 하면은 서로소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수. 분모분자가 서로소 관계에 있는 분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하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1분의 2 이거 유리수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왜냐면 1분의 2 기하분수잖아. 맞지? 근데 정수는 정관한수라고 했잖아. 니들이 알고 있는 정관한수 방금 맨 처음에 나왔죠. 뭐야? 자연수. 자연수가 정수의 한 부분이야. 알았지? 그럼 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애들이 정수겠지? 정수에 속하는 거야. 얘들이 그냥 자연수 이꼴 정수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어. 왜냐면 1분의 3 기하분수지. 맞지? 근데 뭐야? 결국엔 3이잖아. 맞지? 정갈한 모든 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쌤이랑 자세히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양수와 음수라는 걸 있는데, 자, 잘 봐. 그러면 안 되지만 학생 어떤 성인 A가 도박을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도박은 좀 그렇고 주식을 했어. 근데 10만 원이라고 말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봐. 10만 원을 땄냐, 잃었냐, 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숫자가 있잖아. 그 가지는 크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크기가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 10만 원을 얻었으면 뭐야? 좋은 거잖아. 10만 원을 잃었으면 큰일 난 거야. 물론 뭐 인생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그치? 근데 만약 10억을 얻어, 그럼 인생 대박 나는 거지. 근데 10억을 잃어. 그냥 답이 없습니다. 맞지? 이처럼 숫자는 그 숫자 크기가 갖는 파괴력이 있지만 그 파괴력이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해.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칙현상, 더하기 빼기라고 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숫자가 있으면 너희들한테 더하라 빼라라는 명령 대신에 그 숫자 자체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걸 부호라고 해. 부호. 알았니? 그거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로 나뉘어. 왜냐하면 이제 뭐야? 이 세상 숫자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이 뭐 아니면 도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양방향밖에 없어. 어중간한 거 없습니다. 맞지? 얻냐, 이냐, 버냐, 잃어버리냐. 맞지? 그러면 이제 어떤 기준에 대하여 서로 반대가 되는 성질을 갖는 양의 수를 나타낼 때 기준이 되는 애를 0으로 하고 한쪽에는 양의 부호 플러스를 다른 한쪽에는 음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타낸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럼 흔히 말해서 더하기가 플러스고 빼기가 마이너스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양수라고 하면 0보다 크고 양의 부호 플러스가 붙는 수이며 그 다음에 음수는 0보다 작으며 음의 부호 마이너스가 붙는 수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니들한테 플러스 7이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7이 있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거는 원래 더하기 7 빼기 7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7을 더한다는 뜻이야. 그냥 이 숫자 자체만으로. 그리고 이 숫자 자체만은 7을 뭐한다? 깎아내린다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걸 부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자들이 이게 귀찮아. 너희들 일기 적을 때 일기에 나는 잘 안 붙이는 거 알고 있지? 왜냐면 일기가 누구 얘기야? 어차피 지 얘기지. 맞지? 수학자들도 이게 어차피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야. 귀찮아. 맞지? 근데 우리가 보통 7 하면 뭐야? 마이너스보다는 얻는 걸 떠올리잖아. 그래서 양의 부호의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라는 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 합니다. 알았지? 쌤 창문 하나만 열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좀 창문 좀 2개 좀 열게요. 인원이 많아서 환기가 좀 필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닙니다. 0은 말 그대로 다 중립이야. 맞지? 0을 더하고 빼냐? 뭐야? 아무 의미 없잖아. 맞지?
0은 양수와 음수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수 중 하나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훈아, 벌써 하면 어떡해? 아하. 잠깐만. 아니, 설명 좀 지루하긴 하죠. 잠시만, 학교 어디에 있는지 좀 볼까? 장산 한번 손 들어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라인 다 장산이네. 반환. 그러면 어디야? 인지? 잠시만. 재승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어떻게 반배정은 좀 만족스러워? 조졌어? 하하, 왜 조졌어? 좀 안 친한 애가? 아니면 조지는 방법도 두 개가 있잖아. 친한 애가 없다? 정말 싫어하는 애가 있다. 전자는 후자에 당첨됐습니까? 본인 전자의 손, 전자다 손. 친한 애가 없다.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왼수가 있다. 벽돌로 치고 싶은 사람 있다. 그렇게까지. 걔가 새똥 맞았으면 좋겠어? 네. 착하네. 그 정도면. 주변은 참 싫어. 그건 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영원한 적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그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쌤이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잠시 너무 잡은 거 같길래 한 1분 정도 잠기 있는데 투자했습니다. 다시 가자. 자, 그러면 정수라고 하는데 정수라고 하면 아까 쌤이 뭐라고 했어? 정갈한 수지, 맞지? 봤을 때 빵긋 웃음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수점 아래에 어떤 수도 없는 수라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2, 3, 4, 5, 6, 7, 8 정수 맞아 아니야? 맞지? 깔끔하잖아. 정갈하잖아. 얘들아, 1104,829 정갈한 거야. 왜냐하면 정갈하다의 기준이 소수점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이야. 맞아. 쌤이 방금 말한 수는 더러운 수는 맞아. 근데 수학적으로 정갈하다의 기준이 소수점 아래의 수가 있냐 없냐라기 때문에 너희들이 막 11만 11,579를 말하더라도 정갈한 정수라고 말해줘야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 정갈한 숫자에도 1이 있으면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양수인데 정갈한 수를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거고 음수인데 정갈한 수를 음의 정수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얘들아,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데 정갈한 숫자가 하나 더 있어. 뭘까요? 정갈한데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근데 아까 쌤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딱 정중앙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다고 했는데 0.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정수에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통틀어 정수라고 하는 거야. 이거 화면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노? 좀 그런데?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진짜 가끔이 아니라 종종 고1이 0이 정수예요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지는 상상이 막 들고 던집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들고 그냥 책상 들고 그냥 찍어보면 그냥. 하지만 중2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3번 가르쳐주고 4번 한 번 가르쳐주는데 모르는 거 그럴 수 있다. 2번 그럴 수 있어. 3번 그럴 수 있어. 4번째부터는 하나 듭니다. 알았죠? 쌤은 딱 한 번 알려준 거 모르는 걸로 절대 뭐라 안 합니다. 3번은 넘어가야 뭐랍니다. 근데 3번 넘는 사람이 많아. 왜냐면 집에 가는 순간부터 기억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건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어. 쌤도 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 가는 순간부터 까먹어. 맞지?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게 숙제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양의 정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입니다. 1, 2, 3, 4, 5, 6, 7, 8인데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까 쌤이.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들이 양의 정수라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거 붙여볼게요. 얘가 뭐다? 자연수입니다. 음의 정수는 예시를 보여주면 마1, 마2, 마3, 마4, 마5 등 있고 얘들은 예시를 보여주면 1, 2, 3, 4, 5라고 해도 되며 플러스를 붙여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라고 해도 된다.
알았니? 좋다 이 말이야. 0 이거 조심해. 자 여기 적자. 0은 정수다. 왜냐면 야 정갈하잖아. 막말로 세상에서 제일 정갈해. 깔끔하잖아. 그죠이? 화면 왜 이렇게 깜빡거린 거야? 혹시 학교에서 혹시나 1학기 때 보통 시험 안 치거든. 1학년 1학기 때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친다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알려줘야 돼. 알았지? 바로 알려줘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유리수 가볼게요. 유리수에 따른 이는 뭐라고 했다? 네 글자. 기하분수입니다. 알았지? 근데 아까 쌤이 말했지.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뭐야? 1분의 2. 우리 2라는 수를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1분의 2. 그쵸? 쉽게 말해서 모든 정수는 뭐다? 유리수 안에 속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유리수 안에 뭐야? 정수는 유리수에 속한다. 얘들아 그러면 유리수도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쌤이 간단한 질문 하나 아무나 한번 찝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쌤이 스탑 니들이 스탑하면 내가 멈출게. 자 세윤아 네? 0은 유리수일까 아닐까? 네. 아 뭐라는 거야? 네. 맞아 아니야? 맞아. 그렇지. 왜냐면 0은 뭐야? 정수지? 근데 정수는 유리수잖아. 맞지? 얘들아 이 1번과 2번은 정수와 유리수를 부호에 따라 구분한 거야. 알았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인원이 11명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는 뭐다? 1번과 2번은 부호에 따른 거야. 만약에 쌤이 이 반에 있는 학생을 안경 쓴 사람으로 구분할 때랑 남자 여자로 구분할 때랑 학교별로 구분할 때 다 다르겠지. 맞지? 요거는 부호를 기준으로 구분한 거야. 그럼 유리수도 당연히 뭐야?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양의 유리수, 그 다음에 0이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막말로 뭐야? 부호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러면 플러스가 생략된 거니까 양의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 마이너스 붙어 있는 모든 수를 음의 유리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도 여기 안에 있다. 1번과 2번. 자, 여기 좀 적읍시다. 얘 둘은 뭐다? 부호에 따라 분류한 거다. 부호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번과 2번과 3번은 다른 분류라는 거야. 알았니? 괜히 이걸 막 섞으려고 하지 마. 자, 본인이 여기까지 못 따라오겠다.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숫자애들 뭐야? 그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 그 방향을 뭐라고 한다? 부호라고 하는 거야. 막말로 내가 그 동쪽으로 하는 걸 플러스라고 하잖아. 그럼 서쪽으로 하는 건 마이너스인 거야. 반대에 있는 거야. 맞지? 근데 뭐 쌤이 어떤 걸 그 뭐 산을 올라가. 맞지? 쌤이 뭐야? 산에 살아. 산 중간에 살아. 그럼 쌤이 산에서 더 올라가는 걸 플러스. 그럼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올라가는 게 플러스인데 그럼 전진하는 건 뭐나요? 그건 부호 안 따집니다. 무조건 반대 개념만 따지는 거야. 알았지? 자, 유리수의 분류인데 이건 뭐냐면 형태에 따라 분류입니다. 형태에 따라. 근데 괜히 여기서 정수를 부호에 따라 분류해가지고 더 헷갈리는데 명심해라. 얘는 있잖아. 일단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게 첫 번째야. 알았지? 자, 정수는 아까 쌤이 어떤 수라고 했어? 네 글자로. 정갈한 수. 정갈한 수라고 했지.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드러분 애들. 근데 쌤이 정갈하대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 소수점 아래에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정수가 아닌 유리수면 뭐야? 소수점 아래에 존재하는 꼴보기 싫은 애라 보면 돼 그냥. 알았니? 봐봐 이거 보기만 해봐. 그럼 정수인데 근데 정수 안에서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가 첫 번째야. 맞지? 정수로 가는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 구분할 거 없어서 부호로 한 번 더 한 거야. 알았니? 그럼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 세상 더러운 애를 담아놓은 거야. 그럼 얘도 막말로 양수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음수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할 수는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자리를 1번, 여기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할게. 자, 스탑합시다. 자, 스탑하시면 됩니다. 예훈아, 3분의 1은 1, 2, 3, 4 어디에 들어갈까? 4번에 들어갑니다. 아, 좋다. 한 번 더. 지윤아, 3분의 6은 1, 2, 3, 4 어디에 들어갈까? 3분의 6. 1번. 아, 좋다. 자, 한 번 더. 유한아. 네. 마이너스 2.4는 어디 들어갈까? 4번에 들어갑니다. 알았니? 괜히 여기서 나는 솔직히 난 이게 불만이야. 왜 형태로 분류했으면서 한 번 더 부호로 분류하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 할 짓이 없나 봐. 일단 이거의 근본은 형태로 분류하는 거야. 깨끗한 애, 드러분 애. 알았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솔직히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어떤 분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대. 솔직히 이름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보통 수를 분류할 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괜히 용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괜히 더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맞지? 근데 길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선 위를 수로 채운 도형이다라는 거야. 얘들아, 직선도 하나의 훌륭한 도형이야. 알았니? 뭐야? 직선과 숫자의 결합이야. 얘들아, 직선의 정의를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양쪽으로 하나씩 되게 길게 날아가는 애들을 직선이라고 하죠. 맞지?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지. 부호와 같은 형태야. 얘들아,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인데 여기 한 개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결국 플러스 100만, 1000만, 무한대까지 안 가겠나?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100만, 1000만, 1억 가지 않겠나? 그 형태가 뭐야? 직선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 도형을 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각화라고 합니다. 시각화. 눈에 잘 보이게. 알았니? 그러면 정중하게 뭐 박아야 되겠어? 그 못의 역할을 하는 애가? 그 점에 있는 애가? 아, 그렇지. 여기야. 알았니? 아야, 좋아. 시소 타면 중앙에 뭐 있어? 뭐 이상한 뭐 받침대 있잖아. 그 역할이야, 여기. 그리고 0에 딱 들어가 있는 점을 특별한 점이잖아. 이름을 붙여. 원점. 자문아? 네. 아하. 수업이 걔 노잼이라서 그래.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이런 씨. 우리 학원에 완전히 처음 들어오신 분? 오, 둘은 완전 처음? 혹시 인지 중에 우리 학원 아는 애 있어? 누구? 정서율. 몰라? 반환 장산 중이니까. 그래도 요 얼굴은 알아? 네. 혹시 전화 오거나 그랬어? 그러면 이제 좀 안면 있는 친구들은 없어? 이 강의실에? 얘랑 안면인데 이름? 저희 같은 반이에요. 지금? 네. 진짜 같은 반이야? 처음 알았어? 두 반이. 진짜? 네. 담임 선생님 이름 뭐야? 네, 사실 말해도 잘 몰라. 노. 말해도 내가 잘 몰라. 지호.
윤호 여기. 그렇지 윤호 여기. 나 바꿨어. 기다려봐. 거의 다 왔다. 이미 맞췄어. 시환이. 아닌데. 시환이. 네. 아 그렇지. 아 앞뒤로 있어. 헷갈리게. 응? 잠깐만. 기다려봐. 예훈이? 네. 아 알고 있었습니다. 쌤 이름. 최준선. 어휴 네가 기억한 내가 뭐가 돼? 어? 알지 쌤? 네. 어. 내가 윤우는 나 처음에 나윤우 이반인 줄 알았는데 월수금 반 갔나? 윤우도 장산 중이야? 하하. 혹시 같은 반인 사람 있어? 윤우랑? 없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이렇게 0을 딱 정중하게 받고 원점이라 이름 적은 다음에 이건 약속이야. 오른쪽으로 방향이 플러스, 왼쪽으로 방향이 마이너스. 알았니? 자 그럼 이제 깔끔하게 정수들 일단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시그마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이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드르브네를 다 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3분의 7은 니들이 잘 찍어. 3분의 7은 2와 3분의 1이잖아. 그럼 2에서 3까지 3등분한 첫 번째 지점까지 가면 2와 3분의 1이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잖아. 일단 마이너스 3분의 4는 얘들아 대분수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대분수의 개념을 버리란 게 아니야. 3분의 4는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일단 1에 도착해. 근데 3분의 1만큼 가야 되잖아. 근데 그 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라고? 왼쪽이라고. 왼쪽으로 3등분한 다음에 하나를 가라는 거야. 알았니? 부호는 뭘 말한다? 방향을 말한다. 알았니? 예를 들어 7과 2분의 1이야. 그럼 7로 가고 2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일단 마이너스 4에 가.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왼쪽으로. 알았니?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 하나 해볼게. 자 이거는 보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건 눈에 보이지? 근데 이걸 안 보고 말로 해도 맞출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 쌤이 이렇게 또 말해볼게. 마이너스 7과 3분의 2랑 가장 가까이 있는 애는 뭐야? 7. 7은 저기 우주 끝에 있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왜냐면 일단 마이너스 7 갔어.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더 뿅뿅 뛰가잖아. 3분의 2만큼이면 절반 넘었지. 마이너스 8이 가까이 있는 거야. 알았니? 맞지? 쌤이 말할게. 처음에 니들 정수와 유리수 계산 문제 푸는 거 느린 게 정상이야. 느린 게 정상이라니까. 괜히 막 이 숙제 졸라 많네 최준성 시키면서 막 그냥 대충 가르치지 말란 거야. 마이너스 7과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7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반은 맞아. 왜냐면 마이너스 7과 3분의 1일 때는 제일 가까운 게 마이너스 7이야. 근데 마이너스 7과 3분의 2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그걸 그냥 에라이 너 이렇게 찍지 말라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알았지? 천천히 생각해서 신중하게 맞추는 게 지금 니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이야. 알았지? 욕심내지 마. 절대값만 가볼게. 근데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어떤 숫자들이 갖는 파워가 또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봐봐. 쌤이 성인이야. 100원 1이냐 없냐 물론 중요하지. 근데 100원이잖아. 맞지? 뭐 1호도 하하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게 100만 원이야. 그 이제 손도 깨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걸 얻냐 아니냐. 왜냐면 숫자는 방향도 중요한데 그 크기도 당연히 뭐해? 중요해. 그걸 절대값이라고 해. 알았니? 마이너스 7과 7은 둘 다 절대값은 7로 같은 거야. 그냥 숫자 크기. 알았지? 근데 정확한 용어는 얘를 수직선상에 올렸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왜냐면 거리라는 개념에서는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이야. 왜? 마이너스 2는 0으로부터 왼쪽으로 두 칸이지. 플러스 2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지. 둘 다 뭐야? 그 거리는 똑같지. 맞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본적인 뜻은 이겁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 이게 진짜 뜻. 이게 진짜 리얼 뜻. 이걸 근본으로 해야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거 알려주면 안 되긴 한데,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안 알려주어도 봤자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렇게 알아. 두 번째, 부호 뗀 거. 맞나 이거? 맞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왠지 아나? 나 너희들 문자식 배운 사람들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상관없어. 쌤 어차피 다시 알려줄 거야. 문자식에서 만약에 니들이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그냥 x라고 하지. 안 돼. 왜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이었으면 봐봐. 쌤이 이게 부호 뗀 거라고 알잖아? 그럼 니들한테 x 마이너스 x의 절대값 하면 그냥 x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왜냐면 예를 들어 x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이 친구는 절대값 7이잖아. 얘는 그럼 7 아이가. 그럼 이 측면에서 마이너스 x 아이가. 맞지? 얘들아, 숫자 기준으로 부호 뗀 거 라고 적자. 알았지? 숫자 기준으로 부호를 뗀 수. 숫자 기준으로 부호를 뗀 거.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의 절대값 뭐야? 부호 똑 떼봐. 땅바로 날려봐. 뭐 남아? 3 남지. 7의 플러스 7의 절대값 7. 마이너스 11의 절대값 11. 숫자에 한해서는 부호 뗀 거야. 알았지? 근데 문자인데 부호 떼면 그냥 머리를 떼버립니다. 취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제 뭐 쌤이랑 초등학교 때 수업을 해보신 학생들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쌤이 얼마나 학생을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지. 맞죠? 맞지? 지훈아 안 그래? 그래. 근데 중학생 되면 이제 수위가 높아집니다. 중학생 되는데 이제 뭐 이상한 짓을 한다. 물리적 제재는 너희들이 훌륭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들고 팹니다. 이제 중학생까지는 위협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CCTV 막 의식해서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쌤이 좀 치트키를 쓸 수밖에 없어. CCTV가 소리가 녹으면 안 돼. 제스처는 되게 착하게 하면서 이 쌍욕을. 근데 안 그럽니다. 안 그럽니다. 농담이면 농담. 잠 깨라. 농담. 자, 그러면 절대값인데, 근데 수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말할게. 게을러. 그러면 7의 절대값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라고 말 안 해. 수학적 기호 용어를 씁니다. 그럼 용어가 뭐냐? 요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수의 절대값이다라는 문장을 대신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야? 벽 안에 플러스 3 가도 그럼 뭐 날려? 3. 절대값 안에 이 기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갔어. 2야 2. 알았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양수는 절대값을 씌워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음수는 절대값 씌우면 부호가 바뀐다. 이게 핵심이야. 알았지? 이거야.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경찰 조사 같은 거라 보는데, 만약에 이제 원래 선량한 시민이야. 그럼 경찰이 조사해도 뭐야? 그냥 지나가잖아. 양수 오케이. 근데 그냥 개양아치 그냥 경찰한테 걸려. 그럼 가서 개가 천선돼서 부호 바뀌어서 나오는 거야. 전혀 안 맞는 비유니까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 대소관계. 야, 니들 만약에 친구 집에 놀러 갔어. 근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네 아버지가 주식을 좀 딴 거야.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누구누구 친구들이야 하면서 용돈을 줘 그냥. 맞지? 용돈 받았어. 근데 내 옆에가 내보다 1,000원 더 받았어. 이게 뭔가 기분이 좀 그래. 숫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뭐야? 누가 크냐? 아시다시피 방금 든 예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누가 크냐 작냐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대소관계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대소관계는 수직선이 근본이야?
근본을부터 말해줄게. 수직선상의 오른쪽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정한 거야. 알았니? 근데 얘들아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지. 양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수보다 커. 왜? 오른쪽에 있거든. 맞지? 근데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오른쪽으로 가지. 양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큰 애야. 예를 들어 3, 4, 4가 더 커.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2가 더 오른쪽에 있지. 음수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하게 생각해. 야, 너희들이 이미 손해는 확정이야. 1,000원 손해볼래? 10,000원 손해볼래? 1,000원 손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모든 근본은 뭐다? 수직선상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 이거야. 누가 더 오른쪽에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필기하세요, 필기. 글씨체 날리면 안 됩니다. 네 글씨 날리면 날릴 뿐다. 농담입니다. 지훈이가 글씨 챔피언이야, 우리 학원. 만약에 본인이 글씨체가 이제 좀 너무 더럽다, 자책이 든다. 좀 지훈이 노트를 잠깐 빌려봐. 좀 낫다, 내가 얘보단. 근데 뭐 설마 많이 몇 개월 지났는데 당연히 바뀌었지. 자식이. 자, 부등호의 사용. 자, 이거 뭐라고 읽어? x 기준으로 이거 뭐라고 읽어? 크다. 전문 용어. 초가. 그렇지. 이거 작다. 하이. 그렇지. 이거. 그렇지. 하이. 이하다. 맞지? 근데 방금 니들이 말했어. 크다는 초가는 크다라고 읽어. 미만은 작다라고 읽어. 근데 이상은 작지 않다라고 합니다. 작지 않다라고 합니다. 작지 않다. 그다음에 이하는 크지 않다. 꼭 물어보면 뭐야? 대답 재수없게 하는 애들 있어요. 오늘 날씨 어때? 덥겠냐? 이래. 춥거나 그저 그렇다는 뜻이죠. 맞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이상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꼭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알았니? 근데 그런 표현도 알아야 돼. 왜? 이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있어. 알았니? 그럼 숙제. 미안한데 이제 우리 학원 숙제 좀 많이 나가. 원래 많았어. 그럼 좋네. 40번까지. 40번까지입니다. 40번. 적다. 다 줄라다가 내가 첫날이라서.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74분까지가 될 수가 있어. 알았지? 알았어 얘들아.